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촌병원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석회성 근염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석회화 근염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깨 석회성 근염은 어디 부분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요. 아, 그렇군요. 석회성 근염 한쪽에만 생기는 만병인가요? 아니면 양쪽에도 생기나요? 대부분 한쪽에만 생기는 거죠? 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도 보셨듯이 잠만 보고 어깨가 아프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덩치도 크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석회성 근염, 석회화 근염의 무증상 발생률은 인구의 2.7에서 20%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30세에서 50세 사이가 많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 경우는 유증상이죠. 증상이 있는 경우는 50세가 많고요. 여성에서 더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회전근개 중에서 극상근이라고 하죠. 자연 치유는요, 6.4%에서 32%까지 된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프다 하더라도 별 치료를 안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죠. 이런 석회성 근염이라는 거는 우리 회전근개에서 많이 생기고 이 극상근이죠. 극상근 부위에서 이렇게 석회 덩어리가 생기는 병입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여기 힘줄도 약해지는 거죠. 힘줄이 데미지를 받고 약해지는 거겠죠. 원인입니다. 원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회전근개에 퇴행성이 있다 또는 세포를 통한 반응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세한 원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석회화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보실게요. 프리칼시픽 스테이지, 석회 전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칼시픽 스테이지, 석회 생성기, 그리고 포스트 칼시픽 스테이지, 석회 후 단계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석회 전 단계는요, 그 최초로 건세포의 섬유 연골세포로 성장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석회 생성기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누어져요. 포멀티브 페이스, 디솔티브 페이스 이런 형성기. 포멀티브 페이스에서는 석회가 침착이 됩니다. 생성이 되니까 생성기이기 때문에 석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리솔티브 페이스, 흡수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몸에는 이렇게 나쁜 게 생기게 되면 마크로파즈라는 대식세포가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흡수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죠. 석회후 단계, 포스칼시픽 스테이지에서는 힘줄에 다시 이제 재형성을 통해서 재구성을 만들어지는 단계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요걸 만들었어요. 이런 표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섬유성 연골로 만들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프리칼시픽 스테이지죠. 석회 전 단계. 그 다음에 형성기입니다. 형성기에서는 이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형성기에서는.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흡수기가 되면 이때 많이 아파요. 이때 흡수가 될 때 우리 몸이 이걸 병으로 생각하고 흡수가 될 때 이때 많이 아프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형성기 가게 되면은 포스트칼시픽 스테이지에서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석회 전 단계는 통증은 없어요. 하지만 석회 생성기부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흡수가 되는 마지막 생성기에서는 꽤 많이 아프고, 하지만 해소가 되는 단계에서는 통증이 좀 줄어드는 단계로 나타나게 되겠죠. 석회 전 단계에 석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밟게 됩니다. 침착 및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석회 결정의 침착은요, 교원 섬유 간의 세포 간질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점차 결정 집합체와 교원 섬유가 덩어리 형성을 만들어지는 거죠. 성분을 알아보게 되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수산화 인회석이라고 합니다. 병기에 따라 성분이나 결정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부위입니다. 부위는 극상근에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극상근이고 대결절 부착부로부터 1, 2cm 근위 부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에 붙는 부위, 이 부위에서 여기 사이에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회전근개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상방, 역시 극상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방, 극하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방, 견갑근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요, 침착 단계,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좀 전에 설명을 다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증상입니다.
둔통이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유동성이 없고 가루 상태예요. 가루 상태나 덩어리 상태. 대량 침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견봉화 충돌 증상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성기에는 이렇게 이런 뻑뻑한 분필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흡수기가 되면 이때 많이 아프다 그랬죠. 흡수가 될 때 대식세포에 의해서 격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간통이 생기고요. 극상근의 침착 시에는 아유 너무 아파서 어깨를 못 올리는 거죠. 거상이 불가능하다. 거상이 불가능하고 다른 근이나 건의 침범 시에는 운동자의 초래의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상근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극상근이 흡수기 때 제일 많이 아프다 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실게요. 증상이죠. 그래서 어깨가 아픈 거죠. 어깨가 아프고 밤에도 아파요.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운동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요. 심하게 되면 어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 갑자기 자다가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자는데 너무 아파서 어깨를 못 움직이고 그냥 너무 힘들어합니다. 약 먹어도 안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되고 이런 경우 많이 오는 거죠.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석회가 견봉화 점액날이 유출될 때 저절로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터지면서 없어지면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근내에서 흡수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너무 아프면 수술해서 석회를 없애주는 수술은 상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분류를 나누었어요. 석회를요. 친절하게도. 타입 1은 잘 쌓여져 있고 농축된 석회, 단단하다는 거죠.